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요즘 봄 행락철을 맞아 나들이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대표적인 관광지인 이 경주에서 장애인들이 여행을 하기에는 어려운 점들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장미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장애물 없는 열린 관광지로 선정된 경주 보문관광단지. 봄철이면 보문호반 달빛 걷기 등의 행사에 수천여 명의 인파가 몰리는 이곳에 휠체어 장애인들도 모처럼 봄나들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곳곳에 있는 휠체어 진입금지 구간 때문에 발길이 멈추기 일쑤입니다. 주요 길목마다 계단이 많아 훨씬 더 먼 거리를 수시로 돌아가야 하는 건 기본입니다. 비장애인들은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장애인들이 몸이 불편한데도 오히려 더 부들러 가야 되니까 더 불편하잖아요. 여기 경사로만 조금 해주시면 그 건너편에까지 갔다 오실 수도 있고. 일반인은 눈치조차 채기 어려운 자갈길과 한 뼘짜리 턱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곳곳에 있는 경사길은 누군가 도와줘야 겨우 올라갈 정도입니다. 장애인 화장실이 있지만 여닫이 버튼이 없다 보니 문 여는 것조차 힘들고 제대로 닫히지 않기도 합니다. 손이 좀 불편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좀 여기에 이슈가 안 되거든요. 이러기 때문에 이래서 진짜 힘듭니다. 경주시는 명품 관광도시를 표방하고 있지만 장애인 전용 여행 상품은 찾아보기 힘들고 시티투어 버스에도 휠체어 리프트는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본격 행락철이지만 장애인들에게 여행 문턱은 여전히 높기만 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요즘 스마트폰 게임을 하다가 요금 폭탄을 맞는 장애인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 판단 능력이 부족한 지적 장애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대책은 없는지 이규설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스마트폰 게임입니다. 반복적인 멜로디와 다양한 아이템으로 사람들을 게임에 몰두하게 만듭니다. 지적장애인 김모 씨는 이 게임을 하다 요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수레 구입에 55,000원, 박스 구입에 15,400원. 이런 식으로 아이템을 수십 개 구입하다 보니 넉 달 동안 부과된 요금이 200만 원이 넘습니다. 무료인 줄 알고 돈을 내야 될 줄 모르고 그냥 한 거예요, 게임을. 실제로 아이템을 구입해봤더니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통해 너무나 손쉽게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결제를 하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을 때 그냥 예라고 하고 그냥 결제를 했어요. 되게 쉽게 돈이 나가는 거네요? 네. 사회복지사가 피해 장애인을 대신해 게임 회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메일을 보냈지만 값이 싼 일부 아이템만 환불해줬습니다. 대기업에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까지도 좀 감당을 해서 어떤 제품을 내놔야지 상품을 접하는 장애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안심하고 또 할 수도 있고. 지적장애인은 성인이어서 미성년자와는 달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명의가 성인이 것이라면 아무래도 저희 게임사 자체에서는 어느 분이 결제를 한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아이템을 전부 소진하였다면 그에 대한 도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주변에 장애인이 이런 피해를 당했다면 전문기관에 의뢰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조정 절차를 밟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단력이 흐린 장애인들이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 설림병원 의료법인인 인산의료재단과 부산 최대 의료법인인 은성의료재단이 오늘 포항시청에서 인수합병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해 병원 회생에 큰 물꼬가 튀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관리 중인 인산의료재단은 회생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 인가를 받은 뒤 채권단과의 협의를 거쳐 법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가능한 이른 시일 안에 법정관리에서 벗어나기로 했습니다. 인산의료재단은 본계약에 앞서 재직자와 퇴직자의 94%인 750여 명으로부터 회생안에 대해 동의를 받았으나 채권단의 강한 반발이 병원 정상화의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어젯밤 열린 중국 광저우 에버그란데와의 AFC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2대 0으로 패했습니다.
2천여 명의 중국인 응원단이 포항을 찾았는데 열악한 숙박시설 때문에 지역경제 특수로 연결시키지 못해 경기 결과만큼 아쉬움도 컸습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스틸러스와 광저우 에버그란데의 AFC 챔피언스 리그 H조 5차전. 경기 시작 전부터 양팀 응원단은 큰 함성과 함께 깃발을 흔들며 화끈한 응원전을 펼칩니다. 포항이 아쉽게 2대0으로 졌지만 주중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중들이 스틸야드를 찾았습니다. 특히 2천여 명의 중국인 응원단이 경기장을 찾아 일찌감치 입장권 2,000장이 팔렸습니다. 하지만 지역경제 특수로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의 소득과 취향이 상당히 고급화되고 다양화되고 있는데 포항의 5성급 호텔은 한 개도 없기 때문입니다. 선수단과 AFC 관계자, 심판진 등도 비즈니스 호텔인 베스트 웨스트 호텔에 머물렀고 중국인 응원단은 인근 경주와 부산의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不像因为没有太多酒店，我们在釜山住了一晚上，然后过来的。 모처럼 찾아온 호재를 빈약한 관광 인프라 때문에 눈뜨고 쳐다만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축구와 야구 등 새로운 스포츠 관광 상품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第一次来福建，虽然是为了看球来到这里，但是感觉这里特别漂亮，以后就是有机会还会再来这里。 중국 투자기업을 유치해 환호공원 안에 5성급 호텔 건립을 추진하는 등 숙박시설 확충과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최진철 감독이 새로 지휘봉을 잡은 포항 스틸러스가 혹독한 4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포항은 이달 들어 K리그 클래식 4경기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2경기 등 모두 6경기를 치러 2무 4패 전적으로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특히 팀의 핵심 전력 손준호와 친화용이 부상을 당한 데다 팀의 자랑이던 조직력마저 무너지면서 최진철 감독이 강조한 스피드 축구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팬들의 실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하고속 해운의 관계사인 JH페리가 오는 22일부터 울진 울릉간 여객선 노선을 운항하려 하자 대하로부터 영업권을 사들인 대저해운이 법원에 시간 변경 운항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대저해운은 2014년 대하고속해운이 울릉 노선을 125억 원에 매각해놓고 대하홀딩스로 대주주가 같은 JH페리가 당시 후포 울릉간 노선의 여객선보다 정원이 60여 명 많고 속도도 빠른 새 여객선을 증편 운항하는 것은 상법상 업권 경쟁 금지에 해당하는 계약 위반이라며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하 측은 포항 울릉간 노선을 매각한 대하고속해운과 후포 신규 노선을 허가받은 JH페리는 다른 회사여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방류 종묘 인증제 시행에 따라 국내에서 최초로 방류용 넙치 수정란을 분양한다고 밝혔습니다. 방류 종묘 인증제는 유전적 다양성이 확보된 건강한 수산 종묘를 인증하는 제도로 양식 역사가 길고 방류 물량이 가장 많은 넙치가 첫 번째 대상 어종이 됐습니다. 수산자원관리공단은 앞으로 방류 종묘 인증제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민간 종묘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가 지난 1년 동안 한옥 전문가들과 함께 개발한 경북형 한옥 모델 32점을 공개했습니다. 건축비를 대폭 낮췄고 내부는 현대식 시설을 갖추도록 설계했습니다. 박은식 기자입니다. 경상북도가 오늘 공개한 경북 한옥 모델은 기역자, 디귿자, 미음자형을 기본으로 한 32개 타입입니다. 주택문화의 격을 높이고 한옥 세계화를 위해 지난해 한옥 전문가 45명으로 포럼을 만들고 모델 개발에 나선 지 1년 만의 결실입니다. 통상 3.3제곱미터, 즉 평당 1,000만 원이 넘는 건축비를 600만 원으로 대폭 낮춘 게 가장 큰 매력입니다. 대들보, 기둥, 석가래 등 각종 부재를 규격화해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공사기간 단축과 기와 밑에 알매역을 채우지 않는 건식 기와 시공법을 적용해 재료비와 인건비를 크게 절감했습니다. 벽체와 천정은 단열재를 강화하고 부엌, 화장실 등 내부는 현대 시설을 갖춰 한옥의 단점도 보완했습니다. 모든 것을 또 대량으로 생산하다 보면은
가격이 저렴한 됩니다. 600만 내지 700만 원에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는 모델 중 일부는 누구든지 무료로 설계 도면을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한옥 지원센터를 운영해 한옥 기술과 한옥을 신축하면 동당 4천만 원의 건축비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 700채로 우선 보급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경상도 개도 700년이니까 그래서 완전히 한옥 거리도 만들고 싶고 우리 전통 문화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도청 신도시에는 오는 7월 한옥 시범마을 73필지가 분양돼 경북 한옥 모델의 본격적인 보급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현식입니다. 폭력 피해 결혼 이민 여성의 쉼터인 포항 다문화의 집이 오늘 포항시 신광면에 문을 열었습니다. 박태식 전 포항시의회 의장을 대표로 한 사단법인 지천은 포항제철소로부터 4억 원을 지원받는 등 모두 5억 7천만 원을 들여 연면적 280제곱미터 규모의 상담실과 목욕실 등을 갖춘 다문화의 집을 개소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폭력 피해 결혼 이민 여성 쉼터는 안동과 구미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1, 2년간의 운영 실적을 갖추면 시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포항시에는 1,800여 명의 결혼 이민 여성이 있는데 아직껏 폭력 피해 실태를 조사한 적은 없다고 시는 밝혔습니다. 포항문화방송은 경기 침체와 대기업 직영 프랜차이즈 확장으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 상권 지원본부를 발족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 소상공인 경영지원단과 업무 협약 체결에 이어 현판 제막식을 갖고 캠페인 방송과 다양한 컨텐츠 제공을 통해 가맹점을 모집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펴기로 했습니다. 골목 상권 지원본부에 가입하는 우대 가맹점에게는 카드 매출 대금을 결제 다음 달 바로 입금해주고 무이자 2, 3개월 할부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가맹점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는 카드 종류에 관계없이 적립 포인트 100% 사용과 포인트 추가 적립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포스텍 학부생이 데이터베이스 분야 세계 최정상 학술대회인 미국 컴퓨터학회 학술대회에서 오는 6월 논문을 발표합니다. 포스텍 창의 IT 융합공학과 김현지 씨는 지난해 11월 학부생 신분으로 일반 PC 한 대로 방대한 그래프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듀얼심 방법에 대한 논문을 제출해 발표 승인을 받았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지닌 미국 컴퓨터학회 학술대회에서 학부생이 제1저자인 논문이 발표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절기상 고구인 오늘은 맑은 가운데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차차 흐려져서 내일은 경북 동해안 전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민미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바람도 햇살도 따스해서 봄다운 봄 날씨다라고 느껴지는 하루였는데요. 이것도 잠시 봄 날씨의 변덕이 시작되겠습니다. 차차 흐려져서요. 내일은 경북 동해안 지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20에서 60mm, 울릉도 독도에서는 10에서 30mm로 제법 양이 많겠습니다. 여기다가요, 내일 낮까지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옷차림 신경 쓰시고요. 시설물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점검하셔야겠습니다.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오늘보다 2도에서 6도 높게 출발하면서 평년보다 높겠는데요. 낮 기온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포항과 경주 16도가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대기에 수증기가 많아지면서 내일 밤부터 모레 아침 사이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는데요.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울진과 영덕 11도, 포항 14도, 경주 12도, 낮 최고기온은 울진 15도, 그 밖의 지역 16도가 되겠습니다. 울릉도 독도에서도 내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에는 모두 12도를 보이겠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독도 14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에서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모레까지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금요일에는 포항의 낮 기온 27도까지 오르면서 무척 따뜻하겠고요. 주말 동안에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와 함께하는 대구 경북 발전 결의대회가 여야 무소속 당선자와 지역 각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저녁 엑스코 인터블고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국회의원 당선자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서로 상견례를 나눈 뒤 지역 경제 활성화와 대구 경북 상생 등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의 뜻을 모으고 서로 힘을 합칠 것을 다짐했습니다. 경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총선에서 후보자 TV 토론회에 불참한 경주시 선거구 김석기 당선인에게 과태료 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선관위는 총선을 앞두고 특별한 이유 없이 법정 토론회에 불참한 김석기 당선인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확정됐다며 김 당선인은 반환 기타금 1,500만 원 가운데 과태료를 제외한 1,100만 원만 돌려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물산업을 이끌어갈 강소 물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물산업 선도기업 10개사를 선정했습니다. 물산업 선도기업은 지난달 초 공모를 통해 신청을 받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품 경쟁력, 수출 역량, 기업 안정성 등을 평가해 최종 선정됐습니다. 물산업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기업 맞춤형 수출과 해외 시장 개척단 파견,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관련 정보 등을 지원하거나 제공할 계획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동신문고가 내일 오전 10시부터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운영됩니다. 이동신문고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조사관 10여 명과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의 관계자들이 예약자와 즉석 현장 접수자들을 대상으로 민원 상담과 조정을 합니다. 이번 이동신문고에는 50여 건이 접수됐는데 특히 포항시 흥해읍 마산리와 북손리 등 7개 마을 주민들이 흥해 우회도로를 뚝방형이 아닌 평면형으로 건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난색을 표하는 부산지방국토청과의 조정 여부가 주목됩니다. 지난 1월 1일 기준 포항시 개별 주택 가격이 지난해보다 3% 인상됐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 주택 가격은 오는 29일 공시 이후 주택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되는데 이의 신청을 받아 6월 30일 최종 조정 공시됩니다. 개별 주택 가격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와 보상금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앞으로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피해자들은 현장 본부에서 의료비와 사망자 장례비 지원 등을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안전처는 최근 발생한 지자체 주요 재난 대응 사례를 분석해 재난 대응 수습 가이드라인을 개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군 구별로 재난 현장 인근에 부단체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 현장 본부가 설치되면 부상자가 입원한 병원에 의료비 선지급 보증과 의료비 지원, 사망자 장례비 지원 등에 대한 서류를 시군 구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현장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울진소방서는 올해 1분기 동안 소방관계법령 위반 행위 단속에 나서 3건을 입건하고 9건에 대응해서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